자, 그 다음에 이제 이펙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펙터 같은 경우는 좀 종류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급적이면 공통 과목 있잖아. 다들 뭐 이렇게 컴프레스 하면 뭐가 항상 꼭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뭐 이펙터에서도 뭐 딜레이 하면 뭐가 꼭 거기에 들어가는 뭐 용어들. 그런 거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외에 기능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그럼 잘 모르겠죠. 저는 이런 이펙트를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기능인가요? 하면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메뉴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건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뭐 개발해서 그 뭐 기능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펙터를 활용하기 전에 다 공통 과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X32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이펙터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로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 그 이제 복각을 해놓은 거예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거 레시콘 L4880이라는 이제 그 리버브인데,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딱 이것만 봐도 이거 복각한 거네 딱 다 알 수 있죠. 네. 얘도 뭐 PC에 뭐 90이나 뭐 80 시리즈에 뭐 렉시콘에서 만든 리버브인데,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뭔지 알 수 있겠죠. 뭐 EMT 250, 뭐 LA2A, 그리고 1176 이런 이제 컨퍼레스 줄, 이런 걸 딱 알면은 내가 여기서 써봤잖아요. 다른 콘솔에서도 이거 그 기능이잖아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냥 딱 복각했으니까.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을 좀 비슷하게 낼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고로 구하려고 하면 7, 800원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면 M32 요즘에 뭐 국내에서 사면 한 5, 600이면 사나요? 네. 리버브보다 싸네요. 네. 타이어버가 신발보다 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리버브보다 믹서가 더 싸네요. 이런 경우에. 얘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단종된 모델들이에요. 얘는 아직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단종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참 음향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것을 되게 좋아해요. 아날로그한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 옛날의 명기,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옛날 것을 찾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진짜 음향인들은 옛날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난 저기 꼭 있어야 되는데 비싸고, 오히려 값어치가 더 올라요. 옛날 것들은. 내가 샀을 때 막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중고 시세가 막 300만 원으로 돼 있고 막. 좀 이상해요. 좀 약간 음향의 세계가.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제조사들이 그래, 너네들이 원하는 거 내가 넣어줄게. 네, 해서 다 넣어준 거예요.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저는 이거 실제로 써봤는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싶은 건데 굳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도 이거 채널 하나당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새 걸로 살려면 한 3, 400 줘야 될 거예요. 2, 300? 한 채널에? 근데 그거 32채널에 다 쓴다고 하면은 돈 많이 들겠죠. 네. 자, 이제 리버브를 좀 먼저 배워볼게요. 보통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프리딜레이하고 리버브 타임, 사이즈로 돼 있고, 프리딜레이 같은 경우 뭐냐면, 제가 하고 나서 프리딜레이가 시간이 좀 길면 초기 반사음에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리버브 프리딜레이가 좀 되게 짧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에 따라서 내가 뭐 홀 같은 게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초기 반사음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거에다가 리버브 타임은 한 거를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길이 조정한 거.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그거에 대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좁게 잡을 거냐, 넓게 잡을 거냐 했을 때, 그게 세 개의 조합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홀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뭐 룸 리버브, 에코 뭐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이거의 조합인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이퀄라이즈를 좀 더 섞어가지고 고음을 좀 깎고 약간 룸적인 느낌의 지금 제가 리버브를 안 넣었는데 좀 약간 룸 사운드가 좀 나지 않나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의 룸 리버브인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후반적으로 이 느낌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냥 트리딜레이 조금 살짝만 주고
리버브 타임 좀 많이 줄이고 그리고 사이즈도 좀 좁혀가지고 약간 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면 돼요. 좀 약간 개념은 좀 쉽죠? 아,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딱 줘야지 하면 이제 이거의 세 개의 이퀄라이저로 좀 약간 더해가지고 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리버브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좀 들려볼게요. 일단 원음을 하나 들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홀 리버브, 룸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가 각각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겠죠 또? 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원음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며 견디리라. 이 리버브 아무것도 없는 원음입니다. 그 다음에 홀 리버브. 모든 것을 말하며 견디리라. 네. 끝에 이게 남죠. 네. 그 다음에 룸 리버브. 모든 것을 말하며 견디리라. 약간 거실이나 아니면은 뭐 강의실 같은 데서 좀 약간 말하는 분위기가 있죠? 플레이트 리버브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며 견디리라. 네. 약간 홀 리버브가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자, 홀 리버브 말고 그래도 홀 그대로의 느낌을 내는 거예요. 보통은 저는 리버브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원래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도 좀 약간 큰 홀이 있었어요. 좀 잔향이 많이 울리는. 거기서, 아, 우리는 리버브 쓰는 거 안 좋아해, 대표님이. 리버브 쓰는 거 우리 안 좋아해. 무조건 자연스러운 잔향을 받을 거야. 해가지고, 앞에 오케스트라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앰비언스 마이크로 해서 홀 리버브를 녹음을 했어요. 네, 그 앰비언스 녹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룸 사운드 지금 녹음받고 있는 환경이에요. 뭐 여기 스피커 하나 놓고, 이제 뭐 반사 재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약간 가구들이나 뭐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뭐 마이크를 중간중간 어딘가 숨겨놓고 녹음 받는 거죠. 스피커로 해서 반사되는 소리를 녹음 받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보면 이거 스피커거든요. 스피커고, 이건 철판이에요. 스피커가 앞에 있으면 철판 앞에 스피커가 있으면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해도 손에서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 철판이 울리는 거를 이 양 사이드에 보면은 픽업이 있어요. 픽업이나 마이크. 그 철판이 우는 걸 또 녹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레이트 리버브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뭐 철판의 크기도 중요할 것이고, 이제 이 두 개의 마이크의 간격이나 아니면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의 뭐 공간감이나 아니면은 뭐 그 잔향의 패닝 같은 게, 좌우 패닝 같은 게 좀 약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또 기타 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일렉 기타 없나요? 그 펜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펜더라는 브랜드 중에 좀 비싼 앰프 중에 트윈 리버브라는 게 있거든요. 트윈 리버브라 해가지고 되게 좀 무거운데, 어떤 기타리스트들이 자리 좀 옮겨봐야겠는데 전원 킨 상태로 탁 하는데 놓는 순간 앰프가 탁 우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좀 경험해보시는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에 스프링 리버브라고 달려있어요. 스프링 리버브.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탕 튕기면 어떻게 되죠? 땡 하면서 울죠. 일렉 기타가 꽝 하면은 그 진동이 스프링이 울면서 그걸 스프링 우는 거를, 그 진동을 픽업을 또 받아내서 그 리버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스프링 리버브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스프링 리버브도 있고, 에코 챔버라에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방 하나 통과해서 방 이렇게 해서 부스가 여러 가 있는데, 여기서 끝에 있는 방에 스피커를 틀어서 해서 이쪽 끝에 방에서 마이크를 받는 거예요. 에코 챔버라에서 그런 약간 소리가 딜레이 돼서 약간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의 뭐 리버브도 있고, 참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에서 많이 받은 거죠, 리버브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딜레이입니다. 딜레이의 역사는 사실 실수로 만들어진 역사가 있어요. 딜레이. 옛날에 녹음할 때 기타리스트가 녹음을 하는데, 옛날에 테이프로 녹음했거든요. 진짜 우리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세요? 테이프로 녹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엔지니어, 어시스트 엔지니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하는데 그 위에 좀 딜레이 돼가지고 기타가 더블링 된 거예요. 근데 프로듀서가 잠깐만 이거 느낌 좋아 이거 가 해서 그렇게 하면서 테이프 딜레이가 나오게 됐어요. 테이프 딜레이 보면은 여기 이게 테이프거든요. 이게 테이프가 돌고 있는 거고 이거 카세트 테이프 뚜껑 열어보면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이 테이프가 딱 읽어지는 그 부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네 개가 있네요. 여기 밑에는 이거 볼륨이에요. 볼륨. 그럼 음원이 라는 볼륨이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거기서 볼륨을 내가 처음에 크게 점점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작게 세 번째는 더 작게 네 번째 하면 이런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테이프 딜레이가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자, 딜레이 타임 같은 경우는 이 테이프의 속도를 의미를 할 수도 있겠죠.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디지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간적으로 내가 원음으로부터 딜레이 되는 시간 내가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잡을 거냐 딜레이 시간을 정해주고요. 피드백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되는 소리의 반복수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할 거냐 피드백이 많을수록 이제 딜레이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겠죠. 믹스는 원음 대 딜레이 되는 소리를 얼마나 비율적으로 섞을 거냐라는 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서트로 꾹꾹이로 많이 걸어요. 네. 보통 딜레이 같은 경우는 기타가 많이 걸어서 제가 다음에 이거 아니네요. 이따가 그 음원을 보여드릴 거고 스튜디오에서 제가 근무를 했잖아요. 자, 이거는 그 딜레이 차트표라는 거 해가지고 템포 60 기준으로 4분의 1 박처럼 약간 이렇게 4분의 1 비트 아니면 이렇게 이제 8분의 1 아니면 16비트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1000ms 딜레이 되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템포가 87에 8분음표 딜레이를 듣고 싶어 그럼 87 템포에 8분의 1 딜레이 그럼 찾아가 볼까요? 8분의 1 87 하면 460ms네요 하면서 이제 디지털 기기에다가 460ms 엔터 딱 치면 이제 그게 나오죠. 네. 좋죠. 딱 한 장에 뽑아놓고 이제 계산기 두들기면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라이브 상황에서 기타가 딜레이가 좀 필요해. 라이브 상황에서 클릭도 안 듣고 가는 프리템포예요. 어떡하지? 저거 왠지 뭐지? 저거 템포 97인가? 이렇게 되겠죠. 라이브 상황에서 만약에 걸 거면은 이제 템포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메트로놈 앱을 먼저 다운받습니다. 메트로놈 앱을 다운해서 탭템포라는 기능이 있어요. 치면 템포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밀리세컨드 조정해 줄 수 있겠죠. 정말 좋지 않아요? 네, 이걸 딱 한 장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죠. 근데 좀 뭐하러 이래요. 이 기능이 있는데 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M32도 깜빡깜빡깜빡 계속 거리고 있거든요. 보기 싫게. 네. 근데 저거 그냥 프리템포인데 내가 뭐 메트로놈 이거 켜가지고 뭐 탭템포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거 나도 리듬 타면서 아니면 내 8분음표로 그냥 하면 8분음표를 리듬 타면서 미싱하면 되잖아요. 나도 리듬 타면서. 네. 탭템포는 그 클릭하고 메트로놈 없이 연주할 경우에 버튼을 박자에 맞춰서 클릭하여 딜레이 타임을 정해줄 수 있어요. 뭐 여기 미디라는 이제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미디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후반 작업할 때 이 세션이 68 BPM으로 돼 있으면 얘가 미디 딱 하면 이게 자동으로 68분에 딱 잡힙니다. 중간에 그러다가 갑자기 템포 변박이 생겨가지고 변박이 생기면 얘가 알아서 또 그때 맞춰서 변박이 생겨서 딜레이가 바뀌어요. 딜레이는 좀 약간 재밌는 이펙트예요. 근데 사실 예배에서 잘 쓰진 않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타에서 많이 쓰고 라이브 상황에서 이제 보컬들에서 더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또 음원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원음,
대 리버브는 어떤 기타에서 원음 대 리버브는 어떤 느낌이고 원음 대 딜레이는 어떤 느낌이고 원음에서 딜레이하고 리버브 섞으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나서 보컬 딜레이 들어볼게요. 원음입니다. 이펙터 안 들어간 거예요?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아, 리버브네요. 리버브. 약간 공간감의 느낌이 좀 많이 더 좋아졌죠. 좀 음악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지 않나요? 네? 리버브. 홀리버브로 걸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리버브를 빼고 기타에 딜레이만 넣어볼게요. 다시 원음 들어보시고요. 좀 또 딜레이만의 좀 마법 같은 느낌이 있죠. 왜 기타리스트들이 이펙터를 되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죠.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되게 꾸며진 거를 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이제 더 꾸며볼 거예요. 리버브하고 딜레이 섞어가지고 어떻게 더 풍부해지는지. 다음 원음입니다. 되게 느낌이 되게 더 깊어지지 않나요? 되게 막 인도자 갑자기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면 갑자기 막 기타를 띵 하면은 뭐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를 딜레이하고 리버브하고 볼륨 페달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되게 약간 되게 몽환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이 더 그쪽에 막 빠져들 수 있는 마법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솔로 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무조건 뭐 기타가 뭐 리버브 딜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조합으로 좀 재밌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기타들 더 좋아하는 뭐 코러스도 넣고 막 페이저도 넣고 막 다양해요. 막 퍼즈도 넣고 막 진짜 뭐 어떤 짬뽕을 만들려고 막 되게 이펙트로 막 되게 해가지고 페달 부분 막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컬 딜레이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뭐야? 어디 갔죠?
당스러운데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8년 전에? 네.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엔지니어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딜레이를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인서트 버튼을 딱 누를 것들, 하고, 나처럼 부르는 순간, 인서트를 딱 버튼 눌러서 활성화 시켜놓고, 딜레이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나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 탭템포를 찍어놓고, 네, 이런 원리로 이렇게 이제, 공연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보컬 딜레이. 네. 예배 때 쓰실 수 있겠나요? 혹시? 특성할 때 쓰면 좋아요. 특성할 때. 네. 특성할 때 쓰면 좋고요. 네, 솔로 음악들 있잖아요. 네, 그런 때 딜레이 좀 넣어주면은 좀, 몽환적인 느낌으로 해서 좀 주로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좀 외국의 팝 음악에서 좀 보컬에 많이 딜레이를 좀 많이 넣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서트 개념으로 갈 거예요. 아까는 이제 FX 해가지고 샌드 개념으로 주로 가는 이제 이펙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인서트인데, 인서트를 이제 그 채널의 인풋에다가 중간에 껴넣는 거예요. 그럼 이펙터 하나에 그 채널 하나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아까 딜레이나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채널들을 그 억스샌드로 보내면서 이제 그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많은 채널들을 이펙터 하나로. 약간 만약에 리버브를 인서트로 건다 하면 리버브를 몇 개 사야 되죠? 쓰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억스샌드로 딱 보내면은 우리가 인풋 채널 사용한 만큼 이펙트 하나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서트는 하나당 채널 하나당 하나씩 다 써줘야 되는 거고. 자, DS 같은 경우는 보컬에 치치 당신은 약간 치치 바람 되게 거슬리잖아요. 엔지니어들 치차름 이펙 막 EQ로 깎고 막. 근데 치차름은 사실 컴프레서에서 원리에서 나온 건데, 컴프레서는 전체 음역대에 음압으로 올라온 걸 치고 깎는 건데, DS는 그 고음역대가 치고 올라갈 때 고음역대만 깎아주는 거예요. 보통 치차름의 2kHz에서 20kHz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치차름에 나가는 음역대가 다 달라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빨의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입 안에 있는 구조가 다 다르듯이, 그거의 조합으로 해서 치차름의 음역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만약에 베이스 앰프나 기타 앰프 없이 DI로 꽂아서 바로 콘솔로 오게 만들면은 약간, 그래도 내가 좀, 앰프 사운드의 느낌을 좀 내고 싶은데 했을 때 이제 시뮬레이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네. 앰프 시뮬레이터. 앰프만의 사운드가 있어요. 베이스 앰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피커의 구조상 우퍼와 트위터가 있는 걸 아시죠? 저음역대, 중음역대와 저음역대를 내주는 우퍼와 고음역대를 내주는 트위터가 있는데, 베이스 앰프에 우퍼하고 트위터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소리가 나겠죠? 근데 우퍼가 있겠죠? 트위터가 있을까요? 있어요. 놀랍죠? 네, 트위터 있어요. 왜냐면 슬랩할 때 땡 하는 그 튕기는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퍼보단 트위터의 역할이 좀 더 세고요. 반대로 일렉기타에 우퍼가 있을까요? 우퍼는 있어요. 트위터 있을까요? 트위터 없어요. 놀랍죠? 왜 반대 개념이지? 왜 베이스 앰프에 우퍼는 있고 트위터는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일렉기타 앰프에는 왜 트위터는 없고 우퍼밖에 없지? 네. 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렉기타 딱 찍으면 되게 귀 아프잖아요. 고음역대. 근데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없으면서 그 트위터 음역대를 억지로 내려고 막 진짜 디스토션을 으악 내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RTA를 딱 보면은 한 8kHz 음역대 이상에는 RTA가 안 들어오고, 아마 그리고 80Hz 밑으로는 음역대가 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이퀄라이저를 만질 때 일단 로우 컷으로 한 80Hz까지 깎고, 그리고 하이 컷으로 뭐 한 8kHz 깎으면 중간 음역대만 살아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공부하실 수 있는데, 네. 일렉 앰프와 뭐 베이스 앰프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스피커로
음역의 구조를 알면은 나중에 믹싱할 때 그렇게 이제 어떤 느낌이니까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목적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약간 좀 이런 오독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음향하려면은.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장비병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